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의 김태환입니다. 오늘은요, 1시간 정도에서 이제 스프링 네이티브가 적용되어 있는 그 예제를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스프링 네이티브에 적용되어 있는 그라이브엠 네이티브 이미지에 대한 기능과 그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는 스프링 붓 3.0을 이제는 그 레퍼토리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에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실험을 많이 해보시는 단계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들었던 가장 큰 그런 변화 중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프링 네이티브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부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끌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바라는 부분이 태생적으로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인터프리트한 상태에서 그 OS 중립적으로 작용되긴 하지만 시작 시간 그 로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행 파일을 아예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실행 파일을 직접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스프링 네이티브라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와서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스프링 네이티브가 어, 프로덕션에 운영되는 상태로까지 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입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올라간 것을 인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프링보트 3.0에 이제는 정식 기능으로 이제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것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프링 부트로 이제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그런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고 이 실행 파일 자체가 이제 자르 파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이 실행 파일을 직접 실행하면 바로 스프링 부트가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보시면 이니셜라이즈가 1ms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초기화가 되고 실행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갖고 있던 태생적인 그런 어려움, 시작이 느리다. 물론 자바는 오랫동안 시작되는 그 롱러닝하는 그런 데몬이라든지 오랫동안 강건하게 움직여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언어가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운용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클라우드가 넘어오고 최근에 애플리케이션이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워크로드, 다양한 형태의 그런 프로세싱이 처리가 되는 부분에 자바가 쓰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바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 대한 워크로드 지원을 하지만 빨리 시작하고 빨리 종료하는 혹은 빨리 시작하고 오랫동안 동작하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방안으로서의 그런 대안으로 대두되는 기능이 그랄 VM의 네이티브 이미지고요. 이런 네이티브 이미지에 대한 것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서 차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프링 네이티브의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REST API를 호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요. 빠르게 실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람다 서비스라든지 서버리스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베디드 영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저용량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바를 설치해서 구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랭을 사용한다든지 실행 파일을 만드는 언어로 컴파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점차로 CLI 명령어로 치는 그런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도 스프링이라든지 혹은 CLI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도가 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네이티브하게 바이너리를 윈도우, 맥,
그리고 윈도우와 맥, 리눅스에서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CLI 환경에서도 자바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많이 변형되고 있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랄VM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랄VM,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목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바 런타임이고요. 그랄VM은 오라클이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오라클이 만들고 있는 차세대 자바입니다. 기존에 오라클 자바와 그리고 오픈 JDK를 확장해서 만든 자바가 차세대 자바가 그랄VM이고요. 오라클은 그랄VM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 빠른 그런 고성능의 자바 그리고 네이티브하게 실행 파일로 변환해서 자바를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다중 지원하는 언어를 동작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자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해서 그랄VM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랄VM 자체는 라이센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고요.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는데요. 물론 커뮤니티 에디션은 영구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오라클 자바 라이센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자바를 서브스크립션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그랄VM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랄VM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오라클 자바와 오픈 JDK를 확장한 것인데요. 오라클 자바를 확장한 것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고 오픈 JDK를 확장한 것이 커뮤니티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기능상의 차이는 크게 없고요. 후반부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커뮤니티 에디션이 어떤 기능이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본 시간을 또 마지막 장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성능과 다양한 언어에 대한 상호 운영성 그리고 빠른 실행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현재 자바가 지원하는 것은 오라클의 LTS 버전에 롱러닝하게 서포트하는 자바 8, 11, 17 이 세 가지의 버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1년에 4번의 업데이트를 합니다. 분기별로 4번의 업데이트를 하고요. 현재는 22.3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내년 1월 달에 22.4 버전이 최종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23 버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년 4번의 업데이트 주기를 8버전, 11 버전, 17 버전 이 세 가지의 버전으로 지원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에디션만 사용하셔도 기존에 있는 오라클 자바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성능에 대해서 속도가 15% 정도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보통의 보고이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커뮤니티 에디션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1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후반부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요. 이제는 스프링으로 먼저 스프링 네이티브에 하는 데모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그랄V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랄VM은요, 기존에 있는 자바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처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JIT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JIT 컴파일러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핫스팟 VM,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오픈 JDK와 그리고 오라클 자바는요, 오라클 JDK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IT 컴파일러로 C1 컴파일러와 C2 컴파일러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C++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는요, 지금은 C1 컴파일러로 빠르게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웜업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C2 컴파일러로 넘어가서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고성능의 그런 머신 코드, 실행 코드를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JIT 컴파일러는요, 자바 클래스 파일에 대한 클래스 파일 로딩을 해서 이제는 기계어로 변형을 할 때 기계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최적화 단계를 거치는데요. 거기에서 C1은 빠르게 실행하는 것을 중점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C2는 더 좋은 양질의 기계 코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단점은 시작 속도가 늦어요. 먼저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본 모드로 자바를 사용할 때는 처음 시작은 C1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C2로 교환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라이브엠은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던 C1과 C2 핫스팟 기반의 JIT 컴파일러가 더 이상 성능 개선이 어려운 그런 이제 복잡도가 높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개발 언어를 자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코드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적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바로 컴파일러, JIT 컴파일러를 바꿨고요. 자바로 만들어진 JIT 컴파일러고 이런 용도로 기존에 있는 C1과 C2보다 더 많은 코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속도가 더 개선된 그런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 루프를 돌면서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코드일 때요. 다른 것들을 그대로 두고 컴파일까지도 동일하게 하면서 런타임만을 그랄로 바꿨을 때 컴파일까지도 동일하게 합니다. 한 다음에 그, 실행하는 그런 JIT 컴파일러를 그랄 모드로 했을 때와 C2 모드로 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랄 모드로 했을 때 오퍼레이션당 하나의 오퍼레이션당 실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고 C2보다 그랄이 더 빠르게 실행하면서 더 최적화된 더 고성능의 양질의 기계 코드를 만든다. 기계 머신 코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는 그라를 얘기할 때 현재 프리런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오픈 JDK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랄 VM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15%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보고가 이루어져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트위터에서 스파 클러스터를 그랄 VM으로 그랄 커뮤니티 에디션을 바꿔서 성능 향상을 이뤘다는 그 보고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JIT, 자바 자체에 대해서 그랄 VM이 성능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자바의 쓰임새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초기에 자바가 이루어져 있던 클래스를 로딩해서 실행하는 전 단계에 대한 그 지연 시간을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AOT, Ahead of Time Compilation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전에 실행 파일을 컴파일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모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랄 VM 네이티브 이미지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자바가 적용되다 보니까 VM상에서 베어메탈에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의 서버로도 동작을 하지만 베어메탈, VM 같은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와 같은 그런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서버리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작 시간에 대한 부담 없이 천천히 시작하지만 오랫동안 강건하게 동작해야 되는 환경에서도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렴한 작은 환경에서 인베디드 환경에서 저용량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도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종료해서 자원의 사용량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서버리스 환경에서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워크로드를 JIT 자바의 기본적인 모드로만 동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라는 컨셉이 대두가 됐고 이와 같이 보시면 자바는 기본적으로요. 이와 같이 초기에 시작을 했을 때 상당 시간이 웜업을 하는데 실행이 됩니다. 이 웜업을 할 때까지 클래스를 로딩하고 초기화하고 JIT 모드로 코드 최적화를 하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거나 몇 분이 걸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과 같이 뭐 초단위, 그러니까 언더 세컨드 레벨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종료되는 그런 레벨에서 밀리세컨드 단위에서의 실행 시간이 중요한 과정에서는요, 이거 자체가 자바로서 서버리스 환경을 구성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시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라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것이 AOT 모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바 클래스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두 번째에 대한 컴파일러가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그런 그라이 VM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라든지 컨테이너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안에 이제는 뭐 자바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컨테이너 안에 자바를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바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거 자체가 컨테이너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컨테이너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빠르게 뜨고 빠르게 종료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현재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실행 파일만 단순하게 카피를 하고 그리고 실행만 하면 구성이 되는 과정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가용성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바는 이제 그라이브VM은 자바, 스칼라, 그루비, 코틀린 결론적으로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언어들에 대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게 구성하도록 만든 것이 AOT 모드, 그라이브VM의 네이티브 이미지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상당히 유명한 데모인데요. 네티 서버를 구성했을 때 이제는 그라이브VM에 이제는 네이티브 이미지로 돌렸을 때 이제는 초기 버전에서 자바 버전, JIT 모드 돌렸을 때 608ms 걸렸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모드로 걸렸을 때 4ms 걸린 이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네이티브 이미지를 쓰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 이럴 때 마이크로 서비스와 서버리스 서비스의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처리 그리고 배포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네이티브 모드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자바 코드를 짜고요. 그 다음에 자바로 한번 클래스를 컴파일합니다. 그 클래스 만든 것을 네이티브 이미지로 다시 변환하는 두 번째 컴파일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드는 컴파일 과정이 자바 소스로부터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는 자바 컴파일 과정에 비교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 걸린다고 해서 몇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1, 2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컴파일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질의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고 코드 분석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컴파일 시간이 좀 늦다라는 부분 단점이 있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계속 이 부분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앞으로도 한계로 남아있을 공산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이제 머신 코드와 네이티브 코드를 만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런타임에 이제는 클래스 로더가 되고 런타임 데이터 에이러가 만들어지고 실행하는 엔진이 만들어지면서 JIT 모드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JIT가 옵티마이저를 거쳐서 머신 코드, 기계어 코드를 만드는 코드 생성기를 거쳐서 실제 머신 코드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런 자바 런타임의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JIT는 와 AOT를 구분해 보면 왜 AOT가 빠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JIT를 아까 보신 것처럼 디스크로부터 자르 파일을 로딩을 하고요. 그리고 zip 형태로 있는 자르 파일에 대한 클래스를 압축을 풀고 클래스에 대한 정합성을 하는 버전에 대해 체크를 해서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인터프리터로 실행을 해서 코드를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코드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거치면서 양질의 코드에 웜업을 하고 이것이 머신 코드로 컴파일 되면서 실행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AOT는 디스크로부터 실행 파일 로딩한 다음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과정 자체가 이미 컴파일 단계에서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 절차, 스텝 자체가 간결하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실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영역에서도요. JIT 같은 경우는 가비지 컬렉션이 되고 그다음 런타임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메타 정보가 올라가고 그리고 프로파일 정보를 모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코드 캐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 정보가 모여서 처리가 되는 하나의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AOT는 가비지 컬렉션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머신 코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 머신 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코드를 캐싱한다든지 크로스 파일 로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 페이로드 영역으로 이루어져서 메모리 구조도 굉장히 메모리 사용량도 절감이 됩니다. 만약에 뭐 아마존의 람다 서비스라든지 오라클의 OCI 펑션이라든지 뭐 구글도 마찬가지 펑션이죠. 이런 서버리스 환경을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얼마만큼의 CPU로 그리고 얼마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 처리했는지 실행 시간 단위로 과금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적은 메모리로 그리고 적은 CPU로 그리고 적은 빠른 실행 시간으로 해서 빨리 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비용 절감 효과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워크로드와 연결된다면 더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랄 VM에 대해서 JIT 모드로 실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랄 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네이티브 이미지로 실행한 결과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여기 두 가지에서는 이 메모리 사용량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실행 시간 자체도 빠르기 때문에 빨리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 자체도 줄을 CPU 사용량 자체도 줄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처리 속도도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빨간색은 CPU고요. 이쪽은 메모리 사용량인데 메모리 사용량도 두 가지를 보면 굉장히 줄어드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이미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먼저 이제는 저는 그랄 VM 커뮤니티 에디션 22.3 버전으로 화면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전에 대해서 최신으로 설치하신다 그러면 22.3 버전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22.3 버전으로 해서 지금 JDK 17 버전으로 있는 것을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VM 커뮤니티 에디션은 오픈 JDK를 확장해서 만든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 가끔 보시면 이제 오라클 웹사이트에서 그랄 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라클 자바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설치하면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것이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랄을 사용하면 그랄 업데이트 센터라는 그런 유틸리티가 뜹니다. 그래서 GU, 인스톨 네이티브 이미지. 그러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바, 그랄 VM에 여러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네이티브 이미지 2를 설치하는 명령어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랄 VM 웹사이트에서 지금 다운받아서 지금 네이티브 이미지가 설치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네이티브 이미지 버전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은 버전이 설치가 됐다라는 부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스프링 네이티브를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JIT 모드가 단위 시간당 처리량에 대해서 그리고 지연 시간을 리퀘스트에 대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영향으로 극대화해서 발전했다 그러면요. AOT는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시작하고요.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패키지 자체가 적은 그러니까 애플 실행 파일 사이즈를 줄이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빠르게 실행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에 중점을 맞춘 모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증은요. 여기서 생성되는 만들어져 있는 코드는 자바 JIT 모드에서 최적화됐을 때 양질의 모드, 그러니까 가장 높은 퍼포먼스가 내는 JIT의 최적화된 그 머신 코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바는 클래스로 만들어지니까 모든 서버에서 동일하게 동작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자바는 JIT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JIT, Just-in-Time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환경에 맞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머신 코드가 생성이 돼서 실행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JIT 모드는 양질의 모드, 좀 더 품질 좋고 성능이 좋은 기계 환경과 머신 환경과 최적화된 그런 코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신에 AOT 모드는 노력은 합니다만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요. 여기 초점이 빠른 실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실 때, 스프링 부트로 애플리케이션 구동하실 때 이것이 오랫동안 강건하게 고성능으로 운영돼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이냐, 아니면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종료하는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냐에 따라서 AOT 모드, JIT 모드를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옵션이 스프링 네이티브를 통해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이브엠의 네이티브 이미지는요, 이제는 빠르게 실행하고 용량이 작고, 그리고, 패키지 사이즈 작고 메모리 사용량이 작다라는 강점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용이 되고 있겠고요. 여기서, 스프링 네이티브라든지, 또 하나는 마이크로넛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레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쿼투스라든지 그리고 오라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로 지향하고 있는 헬레이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랄VM으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작업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자바에 대한 역량 확대 그리고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향하는 그런 발전하는 모습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화면이 스프링 그 부트의 지금 레퍼런스 매뉴얼인데요. 여기에서 그랄VM이 이제는 동작하는 지원된다는 부분과 활용하는 사례 그리고 스프링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프링 네이티브는요. 기본적으로 그랄VM의 네이티브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랄VM 네이티브 이미지는 실행하기 전에 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계어를 만들 때 사실은 자바는 런타임에 어떤 객체가 사용될지가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플록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그 디펜던스 인젝션을 처리하죠. 그래서 리플렉션 API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플록시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서 어떤 기능을 추가시키는 그리고 AOT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리플렉션 API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플렉션 API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있는 자바 코드로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타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스프링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드라이브M 네이티브에 통합할 수 있도록 메타 정보, 그리고 리플렉션 API에 대한, 그리고 프록시 객체를 생성하는 데에 대한 메타 정보를 드라이브M이 원하는 형태로 이관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자동화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툴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들과 메이븐 형태의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스프링 붓 애플리케이션을 기계어, 그러니까 실행 파일로 변환시키는 그런 자동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든 것이 스프링 네이티브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 네이티브는 지금 여러분들 모두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앞에처럼 그라이브용을 한번 이제 까신 다음에 그리고 네이티브 이미지를 한번 설치를 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서요. 이제 뭐 그래들이라든지 메이븐을 원하시는 환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이븐을 선택을 했고요. 기존 언어는 자바로 심플하게 코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해서 자바로 선택을 했고 버전은 3.0 버전을 3.0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과 아티팩트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르 형태와 17 버전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디펜던시는 이제 여기서 네이티브 서포트를 그라이브EM 네이티브 서포트를 추가시켰고 그 다음에 RESTful API를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스트링 웹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의 그런 어, 프로젝트가 다운로드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풀어서 제가 지금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없이 지금은
스프링 붓 애플리케이션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헬로우 자바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헬로 월드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찍으라는 것을 간단히 하나 추가시켰고,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제 어노테이션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라서 로컬호스트 땡땡 8080이라고 붙으면 브라우저에서 붙으면 이 메시지가 출력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런 스프링 붓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실습 환경을 구성하시려고 그러면 뭐 SK맨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랄VM을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버전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2.3의 자바 17 버전 그랄이라는 그런 아이디로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SK맨에서 해당 그랄VM을 활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네이티브 이미지를 인스톨한다. 그래서 GU 인스톨 네이티브 이미지라고 하면 실행 준비가 끝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여기서 메이븐을 선택할 경우에는요. 메이븐 프로파일에서 네이티브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네이티브 컴파일이라고 하면 이 명령을 치면은요. 이제는 스프링 붓 애플리케이션이 컴파일돼서 자료를 묶이고 그리고 네이티브 이미지에 다시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1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가 인포트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그리고 디펜던시가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쭉 로딩을 하고요.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자동 넘어가네요.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7개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으로 실행 파일을 만드는 보시는 것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타겟 디렉토리 밑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링 네이티브다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그 아티팩트 명에 대한 그 소문자로 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컴파일 되면 굉장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이 쉽고요. 빨리 실행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스프링 부트예요. 이제는 메이븐의 그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이제는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하는 것까지가 이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빌드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겠고요. 만들고 해당 이미지의 이름은 그라이브엠의 스프링 네이티브 데모 다커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지정해서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다커 이미지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겠고요. 다커 이미지를 만들어졌고 여기에 보시면 그라이브엠 스프링 네이티브 데모 다커라는 것이 276MB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을 못 떴는데요. 화면을 못 떴는데 현재 저희가 스프링 네이티브라고 했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실행 파일은 76MB거든요. 그러니까 76MB고 컨테이너 이미지가 200MB로 구성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바커런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을 하면 제 로컬에서 해당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스프링봇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를요, 멀티 스테이지 전략으로 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 전략을 구성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덕커 파일인데요. 이제 덕커 파일인데요. 덕커 파일을 만들 때 첫 번째를 멀티 스테이지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해당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용도로만 쓰고요. 빌드하는 용도로만 쓰고 빌드하는 용도 쓰면 해당 지금 그라이브엠의 커뮤니티 에디션의 20.02 버전에 대한 자바 11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베이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빌드란 이름으로 지금 이제 컨테이너를 임시적으로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미 그라이브엠은 깔려 있으니까 네이티브 이미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그리고 앞부분에서 만들어져 있던 그 스프링보트 애플리케이션의 자르 파일을 여기에 카피하겠죠. 그 빌드 디렉터리 카피를 하고요. 이 빌드 디렉터 안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로 해서 이 자르를 컴파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제는 네이티브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카피를 두 번째 스크래치라고 하는 두 번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저희가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요. 이 스크래치라는 것을 만들어지면 가장 작은 이미지, 스크래치의 가장 작은 리눅스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서 앞부분에서 만들어져 있는 네이티브 이미지를 카피에다가 실행 파일만 카피해서 넣고 실행하는 이런 경량형의 이미지를 멀티 스테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강점이 되겠고요. 컨테이너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컨테이너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면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강점일 것 같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 간단하게 스크래치로 가장 작은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멀티 스테이지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미 그 네이티브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겟에서 지금 스프링 네이티브라는 실행 파일을 카피해라. 그리고 얘를 저희가 이제 실행할 때, 컨테이너가 실행할 때 데몬으로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만 날리는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시면 이미지 자체가요. 이제는 첫 번째 만들었던 것이 276MB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부가적인 거 없이 디폴트에 대한 것과 실행 파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 만든 멀티 스테이지로 만들어졌던 더커는 70MB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봐요. 제가 기본 이미지가 아까 76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0메가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 기본 이미지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좀 더 경량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를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로딩하는 실행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사이즈를 줄여서 로딩을 더 빠르게 만드는 과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보면 VM으로 돌릴지, 베어메타로 돌릴지, 컨테이너로 돌릴지, 람다 서비스, 서버릿 서비스로 보낼지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도 경량화시키는 그런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VM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제 VM은 데모를 오랫동안 동작한다는 컨셉이 강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JIT 보드가 좀 더 맞는 그런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로 한다 그러면 때로는 JIT 모드가 될 수도 있고 AOT 모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컨테이너를 빠르게 실행하는 것에 대한 강점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AOT로 좀 갈 것이고요. VM만큼은 아닙니다만 좀 더 강건한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JIT 모드. 이것은 뭐 선택 요소가 될 것 같고 서버리스 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AOT로 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람다 서비스를 구성할 때 자바보다는 빠르게 실행하는 로드JS 같은 것을 좀 더 레코멘데이션하는 추천하는 것을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더 빨리 시작해서 빨리 처리하고 종료하는 그런 특성,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을 더 줄여서 그 자원 사용에 대한 과금조차도 좀 더 줄이는 그런 환경을 구성할 때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AOT가 그런 부분에 더 적합하다 보니 이런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는 그라이브의 네이티브 이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이브의 네이티브 이미지를 이제는 스프링을 떠나서요. 이제는 스프링 네이티브도 그라이브엠 네이티브 이미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스프링 자체에 있는 디펜던스 인덱션이라든지 뭐 플록시라든지 AOP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라이브엠의 네이티브 이미지와 효과적으로 병목할 수 있는 툴과 프로세스를 만든 것이 스프링 네이티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라이브엠 네이티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활용해 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퀵 레퍼런스인데요. 이것을 나중에 한번 그라이브엠 네이티브 이미지 퀵 레퍼런스 버전 1.0을 구글링을 해보시면 뭐 이런 문서를 굉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라이브엠
팀에서 이제 공개하는 그 문서고요. 기본적인 네이티브 이미지에 대한 옵션과 그 다음에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실 때 유용하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어, 성능 옵션에서 보시면은요, 그라이브M 자체도 자바 그 실행 파일입니다만 그 실행 파일 안에 GC를 구현하고 있고 가비지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경량형의 VM, 자바 VM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GC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네이티브 이미지를 어, 컴파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클래스를 메인 클래스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HPS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초기 실행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모니터링 디버깅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모니터링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스프링 네이티브를 사용하시거나 그라이브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구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데모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라이브M 팀이 만든 대표적인 데모 중에 하나입니다. 로컬에 있는 그런 이미지 그 파일들의 목록과 그 다음에 그 파일 사이즈를 조회하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스프링 S에서 네임 땡땡 사이즈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 에버에서 JS, 자바스크립트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펑션 네임 사이즈, 리턴 S 이것을 지금은 리턴하겠다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펑션 바디를 함수에 대한 바디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바에서 노드.js의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라이브M이 기본적으로 그 자바 위에서 다중의 언어를 동작할 수 있게 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언어의 라이브러리를 상호 호출하고 사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런 간단한 예인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바 코드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전체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체가 되는 것이 자바 계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자바 클래스로 컴파일되는 프로그램들은 스프링 네이티브, 그라이브의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실행 파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이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를 여기 보시면 네이티브 컴파일한 다음에 네이티브 이미지 땡땡 랭귀지 JS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라이브M을 컴파일할 때 이 코드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바 모드와 그 다음에 실행 파일 모드 두 가지로 실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봤을 때 자바 모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랄 모드, 그러니까 JIT로 실행되어 있는 그라이브M에서 JIT 모드로 실행했을 때보다 네이티브 모드로 실행했을 때 실행 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만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은 저희가 네이티브 이미지로 지금은 이 클래스를 다시 한번 머신 코드 실행 파일로 컴파일을 하는데요. 이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클래스 소스로부터 클래스 그러니까 컴파일된 자바 코드로부터요. 클래스를 로딩을 하고요. 그리고 빌드 타임에 초기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뭔지 다시 말씀드리면 AOT 모드로 네이티브 컴파일러를 구성을 하면은요. 자바 클래스 자르 파일을 로딩을 해서 클래스 파일을 로딩을 해서 정적 코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스태틱 블록들을 실행을 해서 코드를 로딩을 하고 스태틱 블록에 대한 것들을 이미 처리가 된 부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요. 힙 이미지란 형태로 해서 아예 파일로 저장해 버립니다. 이것이 실행 파일의 정체고요. 지금은 그러면 클래스를 로딩을 해서 클래스에 대해서 버전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버전에 대한 정합성을 체크한 다음에 클래스를 실행을 시켜서 로딩 적재를 하고 스태틱 블록을 실행한
초기화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메모리 구조를 그냥 파일로 저장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실행 파일 실행할 때는 이 힙 이미지를 그대로 실행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실행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반이 되는 경량형의 자바 버추얼 머신과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기계 코드, 그리고 자바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놓은 그 머신 코드, 그리고 메모리 구조를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런타임 에어리어 자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사전에 만드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은 실행 파일로 경량형의 VM, 그리고 기계 코드, 그리고 메모리 구조가 하나의 실행 파일 구조로 들어가 있는 AOT 모드는요. 사전에 프로파일링을 거쳐서 코드 최적화, 이 머신 코드에 대한 코드 최적화는 부족함합니다만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였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사전 작업에 대한 메모리 처리에 대한 그런 부담과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실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빠르게 실행하는 곳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현재는 JIT 모드와 AOT 모드가 이러한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라이브M 팀이 생각하는 궁극의 AOT의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욕심이 과한데요. 지금은 빨리 실행하고 메모리도 적고 사이즈 적은데 레이턴시 타임도 JIT 모드만큼 좋고 그리고 성능도 코드 최적화도 좋아서 피크, 스루풋 자체가 좋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IT 모드에서 컴파일이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면은요, 자바는 바이트 코드, 클래스 상태에서 로딩을 해서 JIT 컴파일러가 이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머신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프로파일 정보를 계속 게더링을 하고요. 이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JIT 컴파일러는 코드 최적화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해서 JIT 모드는 상황에 맞는 그런 정보가 이루어지고요. 어느 정도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하는 그런 요청이라든지 처리 과정이 패턴이 정립이 되면 이 프로파일 정보가 안정화가 되고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 웜업이 완료가 됐다고 치고요. 그리고 웜업이 완료가 되면 JIT 컴파일러는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정화된 코드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코드가 이루어지겠고요. 앞에 부분에서 보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JIT 컴파일러에 대한 그런 워크로드가 그 CPU의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요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코드를 최적화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파일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면 코드 최적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것이 그라이브 VM에 대한 그런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라이브 VM은요, 그러면 JIT 모델 그 네이티브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머신 코드가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머신 코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웜업 단계에서 끝나는 2단계, 이 단계 이후에 벌어지는 코드를 초기 네이티브 이미지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자바 자체에서도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프로파일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클래스를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현재 동작하는 것을 특정 파일에 만들고요. 이것을 이제는 어, 네이티브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 실행 파일을 다시 한번 컴파일하기 전에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프로파일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my class iplof라는 파일로 이 이름은 저희가 정해주기 나름이고요. 이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네이티브 이미지를 할 때 마이너스 PGO 옵션을 통해서 프로파일 정보가 이루어지면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프로파일 정보를 참조해서 네이티브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생성한 네이티브 이미지는 초기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안정화된 단계의 웜업이 끝난 상태에서의 그 머신 코드가 생성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이유에서 좀 더 고성능의 머신 코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드는 실행 코드 자체가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겠고요.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좀 더 네이티브 이미지에서 옵션이 좀 개선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은 참조 문서가 있는데요. 이 참조 문서 보시면 컴파일 했습니다. 이제 stream.java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컴파일을 했고요. 스트림 API를 이용해서 성능을 측정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참조한 URL에서 이제는 클래스를 컴파일하고 이것을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현재 네이티브 이미지에서 스트림즈라고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 스트림즈를 만들 때 중간에 그 만들어서 실행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정상적으로 네이티브 이미지가 설정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는 네이티브 이미지에서요. PRO 인스트럭트로 해서 자바 클래스를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프로파일 정보를 게더링하는 그런 코드가 이제 게더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네이티브 이미지를 해서요. PGA 옵션을 통해서 앞부분에서 생성됐던 디폴트 IPROF라는 파일명으로 지금 이제 디폴트 이름을 지어지 않았으니까 디폴트명이 생성이 될 건데요. 이 이름으로 프로파일 정보가 만들어지면 이 스트림 클래스는 네이티브 이미지로 만들어졌을 때 그냥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시면 실제로 동일한 지표를 인풋 값을 넣었을 때 기존에 있는 그 프로파일 정보를 실행하지 않은 네이티브 코드와 그리고 프로파일 정보를 입력을 해서 생성한 그 실행 파일 자체에 대해서 두 개의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JIT 모드와 유사한 형태로 AOP 모드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쿼트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행됐던 그 벤치마크 테스트의 이제 예이고요. 모든 것들은 자바 그랄VM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랄VM의 네이티브 이미지와 그랄VM의 JIT 그리고 또 하나는 핫스팟을 이용해서 네,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자바 11으로 그랄VM 11 버전으로 테스트했고 그리고 핫스팟은 JDK 12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선이 이제는 네이티브 이미지로 컴파일한 AOP 모드의 모습인데요. 처음에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실행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부터 초당 처리하는 처리량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시작하고 고성능이고요. 그리고 그라이브엠의 그런 JIT 모드와 핫스팟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웜업을 했을 때 성능은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임계치가 주어지면 아마 이 점에서 C1 컴파일러와 C2 컴파일러, 그러니까 지금은 얘 같은 경우는 C1, C2가 교체가 됐겠고요. 그리고 그랄VM 같은 경우는 C1에서 그랄 JIT 컴파일러 교체가 됐겠죠. 이 경우에는 넘어가면서 지금은 AOP보다 지금은 JIP 모드가 그 JIT 모드가 더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핫스팟과 비교하면요. 네이티브 이미지 자체가 성능이 핫스팟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핫스팟의 C2 컴파일러가 JIT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머신 코드와 거의 동등한 형태가 어,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 그런 머신 코드와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런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랄끼리 비교하면 JIT 컴파일러가 더 성능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기존에 있는 자바와 비교한다 그러면 사전 컴파일하는 그런 머신 코드가 핫스팟의 그런 JIT 컴파일러와는 유사한 성능을 내는 사례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기존의 그 사전 컴파일 기계 코드를 사전 컴파일하는 그런 방식에서도 고성능의 그런 기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랄 VM 팀의 어떤 비전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러면 좀 더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네이티브 이미지와 그다음에 자바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실행 속도라든지 메모리 사용량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메모리 자원 사용량이 좋아지는 것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커뮤니티 에디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라고 설명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커뮤니티 에디션에 비교해서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 대신에 라이센스가 들어가죠. 이제 오라클 자바를 구독해야 된다는 그런 연 단위로 구독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라이센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커뮤니티 에디션보다 그랄VM에서 성능이 10에서 15%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그랄VM에 적용되는 JIT 컴파일러에 적용되는 코드 최적화 알고리즘이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커뮤니티 에디션보다 약 25%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JIT 컴파일러가 코드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개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들어가 있는 그랄 JIT 컴파일러가 커뮤니티 에디션에 들어가 있는 그랄 JIT 컴파일러보다 기계어 최적화 성능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프로파일 가이드 옵티마이제이션 저희가 PGO라는 옵션을 집어넣어서 코드를 최적화했던 네이티브 이미지의 기능들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기능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에디션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약간의 그런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그런 전반적인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만 성능과 관련된 약간의 차이가 두 라이센스의 차이 두 버전에서 약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1시간 정도 그랄 VM 네이티브 이미지와 스윙부트에 적용되어 있는 스프링 네이티브에 대한 그런 데모와 그리고 간단한 사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AOT 모드, 그랄에서는 AOT 모드와 그리고 JIT 모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고성능 자바와 그 다음에 다양한 워크로드를 환경에서 자바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는 것이 그랄브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기존 자바와 100% 호환하면서 기존 자바보다 커뮤니티 에디션을 기준으로 해도 약 15% 정도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경우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10% 정도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그랄브엠을 사용해서 JIT 보드와 AOT 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능적인 일부의 기능과 그 다음에 네이티브 이미지에서의 그런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면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완전하게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자바를 사용하시는 오픈 JDK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픈 JDK의 롱텀 서포트를 제공하는 버전 8버전, 11버전, 17버전에 대해서는 서포트 기간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그랄 VM을 제공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에디션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랄 VM에 대한 라이센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앞부분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저희 질문이 5개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시간 문제로 저희가 한두 가지만 이제 라이브로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이 Q&A 창에 저희가 댓글 창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김영익 님이 그랄비엠을 사용하면 AWS 람다에서도 콜드 스타트 타임을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지금 아마존의 람다 서비스의 그 문서를 보시면은요, 그라이브엠 네이티브 이미지를 이용해서 람다 서비스를 구성하는 그런 문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서를 참조해 보시면 네이티브 이미지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박종화님께서 네이티브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프록시 패턴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다면 영향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질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라이브엠의 팀에서 보면은요, 이제는 그 프록시라든지 리플렉션 AP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앞부분에서도 리플렉션 컨피그 제이슨이라고 해서 지금 박순남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제이슨 형태로 메타 정보를 제공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프록시라든지 그 다음에 리플렉션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프링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하는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아직까지 스프링 네이티브가 상용 버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실험, 익스페리먼탈 버전인 이유는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최대한 지금 예전까지는 리플렉션 API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상당수가 많은 부분이 좀 적용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스프링 네이티브 팀에서는 현재까지 스프링 풋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그랄VM 팀에 SR을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랄VM의 메타 정보를 상호 호환하는 문서를 참고하라고 지금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어느 상황에서 무엇이 된다는 것까지 보다는 현재까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좀 구분하는 그런 실험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부분에 감사합니다. 박순환께서 중간에 리플렉트 config.json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툴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지금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랄VM 팀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프레임워크 팀에서 이런 유틸리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네이티브도 이런 제이슨을 만들어서 자동화하는 그런 툴들, 플러그인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프레임워크 팀에서 그랄VM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런 자동화 툴이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상무님. 그럼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답변들은 저희가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희 다시 보기 영상과 발표 자료 등록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는 별도로 저희가 안내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웨비나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